거래량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네? 그럼 뭐라고요? 그 녀석이 바로 그 녀석이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참고서 알아두세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할 거냐면 이걸 응용할 거예요. 이걸 응용한다니까. 기초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좀 더 볼게요. 주가가 주가가 이번에 상승을 해요. 상승할 때는 거래도 상승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가 줄어들어요, 대략. 거래가 없어요. 이거 뭐지? 안 이상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매집이 잘 돼서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네. 매집이 잘 돼서. 매물대 저항이 없어서.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요건 이제 나중에 종목들 있죠. 우리 방에서 공략했던 것들, 앞으로도 공략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쭉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이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5개월, 6개월 금방 갑니다. 네,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아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네, 이제 막 응용을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하나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 거래가 바닥일 때 주가가 바닥이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그게 고점일 수도 있지만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도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거래가 떨어지는 게 거래도 감소하는 게 정상이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럼 과거에 유니크라는 종목 하나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니크. 현재 이제 볼 종목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꺼낸 건데 잘 보세요. 유니크가 이제 수소차 타마주로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방에서도 옛날에 2000 여기에서 네, 공략해가지고 네,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고생도 좀 했어요 그때. 수익을 진짜 많이 냈는데 대장주다 보니까 고생도 좀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잘 보시면 자, 처음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죠. 이게 이제 수소차 1차 파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꺾어 놓고 쭉 2차 파동이 나왔는데 자, 이걸 잘 볼게요. 2018년도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하게 주가가 급등을 했죠.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자 6개월 정도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고점은 1월달에 찍었고 여기는 6월달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대충 뭐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진 거거든요. 그죠? 네.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리고 있었어요. 잘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리고 저점을 높이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눌림목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눌림목이 맞았거든요. 오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이제 가려고 대충 이렇게 서는 보시면 돼요. 네. 이걸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틀으려고 만들고 있었어요. 돈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는데, 자, 응용이라 그랬죠? 네. 솔직히 되게 잘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급락을 했죠. 왜요? 급락할 때 보면 거래가 하나도 없죠? 세력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급락했느냐?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싸웠죠. 그래서 괘씸하니까 미국 쪽에서 보복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보복관세를 같이 때렸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죠? 미중무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번 빠집니다. 세력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열심히 이제 막 다시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가려고 했는데 중국이 머리를 안 숙이고 보복관세를 또 때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여기 갔다 온 거예요. 차트만 가지고 선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돌려 세워놓으려고 다 해놨던 거예요. 여기서 세력이 여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세력들은 손절을 거의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손절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여기 이제 여기까지 빠졌었죠. 그때 저점이 10월 말이었어요. 네. 그때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이 자유로운 영혼님이 그때 들어오셨죠, 그죠? 네. 바닥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때.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러셨어요. 자, 보자고요. 차트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다시 유니크로 가서 그렇게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잘 보세요. 올라갈 때 거래가 어때요? 터지면서 치고 나가죠. 이걸 잘 보시라고. 초반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었는데 거기선 거래가 어때요? 솔직히 이거 확대해서 안 보여드려도 아시잖아요. 최저 거래량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왔겠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개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끝났어. 세력이 이거 뭐고 나만 혼자 있어. 난 끝났어. 나는 주식할 자격이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세력의 작품이 아니라 이거는 시진핑 작품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없었다면 여기서 아마 이대로 갔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수호처를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갔을 거예요. 중국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무튼 세력은 나가지 않았었어요. 세력이 나갔으면 거래가 어딘가에서 터졌었겠죠. 없잖아요. 그죠? 세력이 몰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11월 말, 12월 초쯤 되면은 갑자기 막 그 민생 경제 활동을 막 합니다. 행보라고 하죠. 대통령도 막 기업 방문하고요. 국무총리, 기업은 막 비전 선포하고요. 국회의원들은 막 예산 막 세워주고요. 네. 공무원분들도 예산 따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정부 정책주가 나오죠.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쏴버린 거예요, 그냥. 거래를 실어서 급등을 시키죠. 이 거래량을 잘 보시라고요.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건 뭐예요? 이미 매집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주가 여기서 급락시켰을 때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자기 상한가 치고 나오더니 갑자기 들어버리죠. 어디까지요? 여기를 넘겨버리잖아요. 뭐예요? 이미 매집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중국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폭락을 해서 이 사람들도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력들도. 세력이 얼마나 그때 악이 받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3,000원 정도에 있던 거를 어디까지요? 네, 13,000원까지 한 달 동안 날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래량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초반에 대량 거래량이 언제 터졌어요?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배울 때 거래 터지면 팔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거 얼마나 많이 터졌냐? 첫 번째 거는 1,000만 주고요. 두 번째 거는 1,500만 주. 이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거래량은 절대 평가하면 안 된다. 솔직히 1,000만 주가 터졌다 그 대량 거래량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식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왜요? 세력이 매집했을 때 여기였거든요. 세력이 본전 매도하려고 이걸 올렸겠어요? 그 당시에 눈만 뜨면은 대통령이 이제 수호차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다 수호차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거래량 분석하는 거 잘못 배웠다. 여기서 초반에 다 털린다.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는 이 정도 거래 터지면 끝이었어 사실은. 그 옛날 기법을 배운 사람은 다 털려버렸다고요. 여기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10,000원 넘는 걸 보면서. 그런 거래가 마지막에 또 터지죠. 자, 여기서 터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사장님이 자사주를 팔았죠. 그게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기업 오너가 자사주를 팔았죠.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급등을 했죠. 대량 거래 터졌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다시 조정을 받아야죠. 유니크가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은 거예요. 쭉
3개월 동안 떨어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 돌렸죠. 자, 고점은 1월달, 여기는 또 6월달이에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죠. 들었다 놨다 했어요. 이거 뭐 했겠어요? 하락 추세를 이제 상승 추세로 바꾸려고 돌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 네. 앞에서는 시진핑 중국에서 난리를 쳤는데 여기서는 청와대에서 일본이랑 맞짱을 떴어요. 일본 수출 규제. 일본에서 보복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수차가 참 이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가려고만 하면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떨어질 때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력이 또 몰렸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만들어놨는데 또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죠?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종목은 참 재밌어요. 자리를 잡고 가려고 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네. 저거까지 또 여기까지 갔더라고요. 수호차가 이게 참 힘들었어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이걸 팔고 나서 그 뒤로 안 했어요. 이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거래량 얘기를 이제 시작을 제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가 감소하다가 늘어났죠. 뭔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운이 나빴던 거죠.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났잖아요.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똑같아요. 2018년, 2019년, 2020년 초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틀었죠. 틀어놓고 대량 거래를 실어놓고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크를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런 종목들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유니크는 그냥 맛배기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장 종료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내일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거래량이 뭐가 중요하다? 기본 중에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거래 바닥이 나오면 주가 바닥이 나온다. 그 이유는 심리가 먼저 바닥을 찍기 때문이다. 그죠? 참고할 수 있는 거는 다우 이론, 찰스 다우의 다우 이론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유니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이제 고점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유니크에 다 나오거든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실제로 고점이었어요. 여기도 터졌을 때 그런 상에서 못 갔어요. 제가 그때 여기서 한번 얘기 한번 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터졌다. 그러면 당분간 못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금 3개월 동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려면 장 거래량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진짜 별 5개 쳐도 이건 부족한데 뭐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는 줄어든다.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도 상승하는 게 정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러나 아닌 경우가 있어요. 특히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올린다. 그거 눌림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력이 팔아먹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일 모레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례를 들면서 계속 응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현들은 이제 그 정현 방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그냥 그때 하루에 조금씩 계속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한 달, 두 달, 3개월 정도 지나시면 아마 종목 보는 그 눈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길러져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전에 박스권 그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거래량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진행을 해볼게요.